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종현 교수님 연구실에 석사과정을 맡고 있는 정영재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3D 세그멘테이션 논문입니다. 그 3D 세그멘테이션 논문 중에서도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파트에 속하는 그런 논문입니다. 일단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룰 때 그 지오메트리 정보를 사용을 해서 요즘 뭐 그 세그멘테이션 성능이나 디텍션 성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그 지오메트리 정보를 사용을 할 때도 이전의 것들은 다 글로벌 정보 위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카테고리별로 지오메트리 정보를 좀 더 그 강화를 해서,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학습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올리겠다라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전에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냐면,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태스크가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랑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파트입니다. 근데 이전의 논문들에서는 이런 그 어쨌든 악천후 환경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데이터에다가 임의로 노이즈를 씌워서 악천후 환경을 가장 유사하게 모사를 한 뒤에 모델이 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나서 일반화 성능을 올린 상태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그런 논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근데 그런 논문들에서 보시면은 그 지금 다루고 있는 태스크가 3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다 보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부분에서 보면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그 지오메트리 정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. 모델이 학습을 할 때. 그러면 포인트 하나마다 그 관계를 따져서 뭐 이미지에서 픽셀도 동일하겠지만 지오메트리 정보를 따져서 이 객체가 주변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학습을 하곤 하는데, 그런 그 데이터에다가 노이즈 씌우거나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지오메트리 정보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예시를 들어서 이 아래 그림을 말씀드리면 이 타임 1, 그러니까 집에서 타임 2로 어그멘테이션에서 눈이 온 환경을 모사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. 근데 그랬을 때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눈 때문에 분명히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오메트리 정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연 잘 어그멘테이션을 했는가? 그리고 또 우측에 보시면은 만약에 그 안개가 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안개 낀 상황에서도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오메트리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들을 아무리 어그멘테이션이나 노이즈를 씌워서 모사를 한다고 해도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런 이전 한계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한 카테고리 레벨 지오메트리 러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하나를 제안을 했고,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, 이 카테고리 레벨 지오메트리 인베딩 파트로 그 클래스별로 지오메트리 정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지오메트리 컨시스턴트 러닝이라고 해서 그런 그 약간의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주게 됩니다.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이 눈이 온 상황이나 안개가 낀 상황을 가장 유사하게 모사를 하는 그런 파트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일단 그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중에서 그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한 세 가지 브랜치로 나뉘게 되는데, 첫 번째 이 가장 상단부 여기는 그냥 단순히 뭐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와서 일반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 로스 세그멘테이션 로스가 있게 되는데, 뭐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
파이, 그러니까 모델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거를 학습을 하고 GT랑 비교를 하면서 그 값을 오차를 최소화를 하는 이 파이 별이라는 게 로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세부적인 파트인 카테고리 레벨 지오메트리 인베딩 파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인베딩 파트에서도 두 가지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는데, 두 가지 단계로 먼저 컨스트럭션 단계랑 뒷부분에 말씀드린 인베딩 단계가 있습니다. 이 컨스트럭션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세부적인 지오메트리 정보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 그 세부적인 지오메트리 정보를 생성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크게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들을 통해서 어떤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이 학습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할까, 그런 그 지오메트리 피처를 먼저 생성을 하게 되고, 이 지오메트리 피처랑 이 웨스턴 스페이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요거는 그 이전 레퍼런스에서 그 알고리즘을 하나 따와서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한 건데,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 웨서스테인 스페이스라는 게 지오메트리 정보들만 다루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랑 비슷한 것처럼 지오메트리 정보만 다루는 그런 스페이스에서 아무래도 이 악천후 환경에서 만약에 악천 환경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들이 조금 변형이 되었어요. 그랬을 때 각 그 클래스들이나 각 카테고리별로 분명히 갖고 있는 그 고정적인 특징들이 있을 텐데, 그런 고정적인 특징들 간의 오차가 적어야 악천 환경에서도 일반화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웨서스테인 스페이스에서의 거리들을, 각 카테고리별로의 거리들을 최소화를 시키는 게 첫 번째 파트고, 두 번째는 이 싱콘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악천 환경에서의 클래스별로 그런 로우 지오메트리 정보랑 악천 환경에서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정보들을 약간 온라인을 해줌으로써 너 이전에 이 객체를 동일하게 악천 환경에서도 이 객체라고 식별을 해야 돼를 위해서 이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얼라이먼트를 각 클래스별로 먼저 하고, 그리고 나서 전체 클래스별, 모든 클래스 간의 정보들도 각각 뭐 컨캣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테고리별로 인베딩 피처들을 모든 클래스별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, 그게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각 카테고리별로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정보들을 생성을 하고, 이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앞서 만들었던 그 컨스트럭션 단계에서 만들었던 지오메트리 정보들로 이 인베딩 파트에서 학습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그 세그멘테이션 로스가 있고, 두 번째 GPL 로스라고 해서 지오메트리 프로퍼티 러닝 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서는 이 코렐레이션 파라미터 Q를 이 지오메트리 정보랑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. 이거는 그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따온 건데, 이 코렐레이션 파라미터 Q를 통해서 어떤 그런 지오메트리 정보들이 뭐 악천 환경이 발생을 해도 성능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유효한 그런 지오메트리 정보들인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로스인 GPL 로스를 만들게 되고, 이 우측 이미지에 조그맣게 보시면은 이 이퀘이션 2랑 이퀘이션 3를 통해서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, 이 이퀘이션 7번으로 뭔가 그 로테이션 되는 표시가 있습니다. 이 파트가 이 수식, 두 개의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서는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.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냐면, 학습을 할 때마다 이 지오메트리 정보가 처음에는 이게 좀 더 학습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라고 했다가, 다음 학습을 할 때는
아니네, 이게 더 좋을 것 같네, 이 정보를 살리자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가장 유효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과정이 이 이퀘이션 7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두 번째 파트가 이 지오메트리 컨시스턴트 러닝 파트인데,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 세부적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이 좌측에 보이시는 시뮬레이션 파트이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얼라이먼트 파트가 되게 됩니다. 이 시뮬레이션 파트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간단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줘서 이 악천 환경을 모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싸이1 파트가 있고 싸이2 파트가 있게 됩니다. 싸이1 파트에서는 그 악천 환경 중에서의 이 눈이 왔을 때의 환경을 모사를 하는 그런 파트고, 싸이2에서는 이 안개가 꼈을 때 환경을 모사를 하게 됩니다. 전체적으로 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, 이거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번 학습에서 이 눈이 오는 환경에 대해서 모사를 할지, 아니면 안개가 낀 환경에서 모사를 할지,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고 싶다를 그 스위치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베르누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각 이터레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이터레이션에서 내가 어떤 그 악천 환경을 모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베르누이로 온오프해서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싸이1에서 그러니까 눈이 온 환경을 모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만약에 눈이 왔을 때를 모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, 눈이 오게 되면은 이 위로 분명 쌓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분명히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노이즈가 쌓여서 Z축이 올라가게 되는,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간단한 수식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Z축을 올려주는 그런 노이즈를 만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 눈이 온 환경을 모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높이에 대한 노이즈를 추가를 해줌으로써 눈이 온 환경을 모사를 하고, 두 번째에서는 그 안개가 꼈을 때 포인트 클라우드가 분명히 그 지오메트리 정보가 약해지게 됩니다. 그런 상황을 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텐시티 정보를 감쇄를 시켜주는 기능을 줘서 안개가 낀 상황을 모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이 두 번째 싸이2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렇게 싸이1과 2를 통해서 이 눈이 온 환경이랑 안개가 낀 환경을 모사를 했다고 하면, 이를 학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로스인 GCL 로스를 만들게 됩니다. 이 GCL 로스는 지오메트리 컨시스턴트 러닝 로스라고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악천 환경을 모사를 하고, 그거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이 지오메트리 정보들 어떤 것들을 더 악천 환경을 대비하여 가져갈지에 대해서 그런 오차를 줄이는 로스가 이 세 번째 GCL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그 악천 환경에 대해서 그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지오메트리 정보들은 악천 환경이어도 이 고정시킨 상태로 가져가서 그 학습에 영향을 안 주고, 악천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마스킹이나 샘플링 기능을 통해서 눈이 온 상황이나 안개가 낀 상황을 모사를 해서 이 잃어버리는 지오메트리 정보 없이 일반화 성능을 올려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실험 파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이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한 것들에 대한 그 증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그 가장 흔한 이 깨끗한 환경, 시멘티키티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, 이 악천 환경에서 일반화 성능을 체크를 하는, 일반화 성능을 검증을 하는 게 이 첫 번째 실험이었고, 두 번째도 그 데이터셋만 다르긴 한데 이 깨끗한 데이터셋, 신라이다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이 악천 환경 데이터셋에서 일반화 성능 검증을 했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전에
동일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논문들보다도 이 본인들이 제안을 한 논문이 최종적으로 MIO 값이 가장 높게 나왔다. 그리고 각 클래스별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를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지오메트리 정보 위주로 학습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했다 보니까 이 정성적인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GT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각 클래스들의 경계를 잘 파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전 논문들보다도 이 클래스의 경계 라인을 가장 잘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정성적인 그림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. 세 번째 실험은 앞에서 이전 한계점들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건데 악천 환경일 때 이 클래스 지오메트리 정보가 흔들리기 때문에 클래스 정보가 뒤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이전 베이스라인 논문들 같은 경우는 악천 환경일 때 이렇게 클래스 간의 경계들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지 못했다. 근데 이 본인들이 제안한 본 논문에서는 그런 클래스들의 각 경계들을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이 세 번째 실험에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. 네 번째 실험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싸이1, 싸이2를 통해서 악천 환경에 대해서 모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악천 환경에 대해서 오리지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만약에 모사를 했을 때 뭐 이 싸이1 그러니까 눈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모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오리지널 포인트 클라우드보다 확실히 그 악천 환경을 잘 모사를 했다라는 거를 네 번째 실험으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.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논문을 읽은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논문은 일단 그 악천 환경에서의 3D 심텍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맡게 됐는데 이전에 단순히 어그멘테이션을 줘서 악천 환경에 대한 그런 일반화 성능을 올리는 그런 태스크들보다 분명히 악천 환경에서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많을 텐데 그런 잃어버리는 정보들 중 지오메트리 정보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각 카테고리별로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세부적으로 잘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정보들을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런 악천 환경들을 따로 뭐 어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그 악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모사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그 악천 환경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것 중에 이런 싸이1과 싸이2 그 간단한 수식들로 악천 환경을 모사를 해줌으로써 악천 환경 대비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연구에도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느낀 점입니다.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